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바늘구멍 사진기하고 일반 사진기와 그 차이점, 그리고 일반 사진기에서 어떻게 해서 상을 잘 맺혀 가지고 그것을 현상 및 인화해 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잘 볼 수 있는가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늘구멍 사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구멍 사진기란 것은 어떠한 꽉이 있어요. 이 꽉에다가 이쪽에다가 가느다란 구멍을 하나 뚫어 놓습니다. 여기서 가느다란 구멍이란 것은 기껏해야 1mm 내외예요. 또는 그보다 작게, 그보다 더 크게 해버리면은 실패할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러면은 바늘구멍 사진기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물체를 하나 세워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체에서부터 빛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물체에서 빛이 몇 개가 나옵니까? 무한개가 나와요. 나와 가지고 이 바늘구멍 사진기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여기에서 출발한 광선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또 다른 광선이 여기를 또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오게 되겠죠. 요 밑에 있는 광선도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가서 이쪽에다 상을 맺겠죠. 또 다른 광선도 이렇게 가서 또 상을 맺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 바늘구멍 사진기 앞에다가 렌즈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단지 조그마한 구멍 하나만 뚫어 놨단 말이에요. 그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 이 물체에 대한 형태가 이쪽에가 나타남을 고대 사람들도 발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것을 바늘구멍 사진기 그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 바늘구멍 사진기가 만족시켜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구멍은 매우 작아야 된다. 또 하나 만족해야 될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여기는 이 구멍 빼고는 암실이어야 된다. 암실. 왜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바늘구멍 사진기가 되어지는가? 그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이쪽에서 구멍이 넓다면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 넓어졌다고는 합시다. 즉, 이 정도 넓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출발한 광선이 물론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에 도달하죠. 그런데 어디에도 도달할 수 있어? 이쪽에서 출발한 광선이 여기를 닫아가지고 여기 닫을 수도 있고, 또 이쪽에서 출발한 광선이 아래쪽 경계를 통과해서 여기에 닫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물론 지금 뺐다가니 걷지만은 빛은 직진하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볼 적에는 자를 가지고 연습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냐면은 이쪽에 있는 맨 꼭대기는 하나의 물체점을 제가 잡았잖아요. 하나의 물체점은 이쪽에다 상을 형성을 할 적에 딱 하나의 점에다가만 상을 형성을 해야 그 상이 선명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화살표 꼭대기가 여기에도 화살표 꼭대기가 있고 여기에도 화살표 꼭대기가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렇다면은 화살표가 우리가 잘 분간을 못 하겠죠. 지금은 꼭대기만 그려 놔서 열었는데 마찬가지로 요 밑에 있는 이 광선도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쪽에 닿고 또 여기서 이렇게 닿아가서 이쪽에 닿고, 이러면은 이 화살표 맨 밑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또 이쪽에도 있고, 이러면은 물체를 우리가 잘 못 구분하거지요. 즉 물체가 선명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물체가 선명하다 이 말은 물체의 경계가 확실해진다 그 말이에요. 경계가 확실해야 우리가 그 물체를 선명하게 구분을 하겠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이렇게 바늘구멍 사진기의 바늘 이 구멍이 커져버리면은 상이 이쪽에도 생기고 이쪽에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상이 선명하지 않다 그 말이야. 즉 여기 구멍이 커졌을 때 제가 아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했잖아요. 가장 첫 번째는 상이 선명하지 않다. 두 번째 문제는 이쪽이 어두워야
여기에 빛으로 상이 맺어지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여기가 구멍이 커져 버리면 여기가 밝아져 버리잖아요. 밝아져 버리면 여기에 있는 상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대낮에는 태양의 강렬한 빛 때문에 안 보이듯이, 이런 점 때문에 바늘구멍 사진기는 맨 처음에 발견을 할 적에는 깜짝 놀랄 만하고 그랬었는데, 실용적으로는 호기심 충족 용도 외에는 별로 용도가 없죠. 그런데 바늘구멍 사진기를 획기적으로 개량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렌즈를 사용한 사진기거든요. 왜 렌즈를 사용한 사진기가 획기적으로 이것을 개량한 것이 되어졌는가? 렌즈를 사용을 했을 적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두 가지의 바늘구멍 사진기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을 해버렸거든요. 어떻게 그랬느냐? 자, 바로 이 앞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범을 보였는데, 안 보신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그래서 바늘구멍 자체가 커다랗게 되어졌을 적에 문제가 두 가지가 발생해서 아무런 용도가 없어진 이 바늘구멍 사진기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 게, 여기에다가 볼록 렌즈를 장착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지거든요. 즉, 그 두 가지 문제를 모조리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렌즈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주길래 그렇게도 좋은 역할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곳에가 렌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늘구멍 사진기처럼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가 이러한 물체가 서 있다고 봅시다. 이 렌즈는 영 직경이 크잖아요. 직경이 어느 정도 큽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볼록 렌즈만 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경, 즉 지름이 10cm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바늘구멍 사진기는 1mm 내외 정도로 뚫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이것은 10cm가 넘기 때문에 완전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렌즈를 사용한 이러한 사진기 같은 경우는 이 내부가 밝습니다. 밝아도 우리가 상을 볼 수가 있어. 왜 볼 수가 있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먼저 아까 바늘구멍 사진기 같은 경우는 이쪽이 넓어버리면 이쪽에서 나온 빛들이 전부 다 직진해가지고 이 꼭대기가 여기에도 찍히고 여기에도 찍히고 또 여기에도 찍히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렌즈는 여기에서 나온 이 빛들을 한 군데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볼록 렌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지금까지 저하고 계속 해왔잖아요. 즉 말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광선은 이 렌즈를 좀 더 크게 그려 봅시다. 이렇게 렌즈를 좀 더 크게 그렸어요. 이렇게 나온 광선은 이쪽을 초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가고, 또 여기에서 이쪽 가운데 있죠. 이쪽을 향해서 온 광선은 또 이렇게 가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온 광선은 이렇게 가서 여기에다가 상점을 맺습니다. 즉 말해서 렌즈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출발한 광선들을 다 어때? 한 점에다 모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끄트머리의 상점이 바로 이쪽에가 딱 맺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점들 있죠. 모든 점들도 전부 다 이 렌즈를 통과하게 되어지면은 이 물체의 점 하나에 대해서 상점이 딱 하나만 형성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들이 서로 혼동되지 않고 선명해지거든요. 왜 선명해져? 하나의 물체점에서 나온 모든 광선들을 렌즈가 모아가지고 딱 한 점으로 초점이 맺게끔 해주니까. 그래서 이 렌즈가 상이 선명하지 않는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상을 딱 형성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렌즈가 상을 형성을 한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계속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는 여기에 있는 물체점들이 여기에다가 딱 상을 맺어 가지고, 즉 여기에서 출발한 모든 광선들이 이쪽에 딱 모여져 가지고 이쪽에다 상을 형성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쪽이 지금 스크린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스크린을 여기에다 놔버렸다 그러면은 이것은 상이 선명한 것어요, 선명하지 않겠어요? 보세요. 스크린이 이쪽이가 있다면은 이 광선은 이 꼭대기의 상을 여기에다가 맺힐 것이고, 이 광선은 이 꼭대기의 상을 여기에다 맺힐 것이고, 이 광선은 여기에다 맺힐 거잖아요. 즉, 이 꼭대기의 상이 딱 하나의 점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을 이 앞에다가 놔버리면은 상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겨가지고 상이 선명해져, 안 선명해져? 상이 선명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상이 선명하지 않다 그 말은 상이 흐려진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걸 염두를 해 두고서 동영상 한번 봅시다. 동영상을 보면은 제가 이 스크린을 앞뒤로 이동했을 때 이 상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봐보세요. 본 동영상을 보셨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초점이 맺혀지는 그 정확한 위치에다가 스크린을 놔야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지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물체의 초점이 맺혀진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 지금 이 광학 중에서도 기하광학에서 렌즈 초점이라는 것은 무한대에 있는 물체가 이 렌즈에 의해서 상이 맺어질 때 그 상점을 초점이라 하죠. 그런데 무한대에 있지 않는 물체들 있잖아요. 좋은 예로 이런 물체들 한번 봅시다. 이런 물체들은 무한대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출발한 광선이 이쪽에가 맺어지고, 또 동일한 점에서 출발한 광선이 이쪽에가 딱 맺어지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또 이렇게 출발한 광선은 그 사이를 통해서 또 이쪽에가 맺어져요. 이럴 적에도 이 물체가 초점이 여기서 잘 맺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즉 이 물체가 이 스크린에 선명하게 상을 맺어질 때 그때는 이 물체의 초점이 잘 맞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무한대에 있는 물체가 맺어지는 상 위치를 초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한대가 아닌 물체다 할지라도 그 물체의 상이 맺어지는 그쪽 위치에 대하여 이 물체는 초점이 잘 맺어졌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 말이야. 렌즈에 의하여 상이 잘 맺어지는 것은 우리가 봤어. 지금부터서는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은 그 맺어진 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진화 시킬 것인가,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욕심이 되어지겠죠. 다시 한번, 렌즈에 의해서 물체의 상이 맺어지는 것은 봤다 그 말이야. 상 중에서도 어떤 상? 실상이. 그런데 맺어진 그 실상을 사진에다가 그대로 옮겨놓고 싶다 이거야. 즉 맺어진 실상을 종이 위에다가 그대로 그려내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많이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약 200년 전쯤에 사진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렌즈에 의하여 형성된 실상을 사진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2개를 그려 놓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어떠한 조작을 한번 가해 볼 거냐면은 좌측 원에다가 이러한 조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즉 여러분들 이것하고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완전히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공처럼 둥근 사과지요. 제가 여기에다가 했던 것은 어떤 것만 했냐면은 매직으로 착착착착착착 특정한 부분을 칠해주기만 했거든요. 즉 이쪽 부분보다는 이쪽 부분이 좀 어둡고 이쪽 부분보다는 이쪽 부분이 좀 더 어둡고 그렇게 해서 어두움을 나타내는 그곳을 매직으로 좀 더 칠해줬을 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밋밋한 원이고 얘는 입체감을 지닌 사과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렌즈에 의해서 형성된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을 물론 지금은 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칼라로 형성이 되어지죠. 칼라로 형성이 되어지는데 칼라라는 것은 사진기가 발명되고 난 이후에 발명된 기술이고 지금 저는 가장 초창기로 가서 사진기의 원래 원리를 따져보려고 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렌즈에 의하여 맺어진 상을 사진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냐면은 이러한 기술을 생각해냈어요. 어떤 기술이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그 감광지, 감광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감광 그 말 뜻 자체는 빛을 느낀다는 말이거든요. 즉 감광지 그것은 빛을 느끼는 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감광지는 어떠한 조작을 해 놓은 종이냐면은 종이가 있으면은 그 위에다가 빛을 느끼는 물질을 칠해 놓은 거예요. 빛을 느끼는 물질을 감광제라고 해요. 감광제. 그래가지고 렌즈에 의하여 형성된 실상을 사진으로 만들기 위해서 감광지를 사용을 했어요. 즉, 이 렌즈를 통하여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어떠한 빛이 들어와? 이 물체로부터 나온 빛이 들어온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물체로부터 나온 빛이 여기에다가 이제 상을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그 상을 흑백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요. 원래 아까 여러분들이 볼 적에는 칼라로 다 보였잖아요. 당연히 칼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칼라 그 기술은 어려우니까 일단 흑백으로만 생각해 보자 이거요. 흑백으로 생각해 보면은 물체의 형상을 무엇로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냐면은 명암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렌즈에 의하여 형성된 상을 흑백 사진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아이디어가 렌즈에 의하여 형성된 그 상이 무엇에 의해서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 명암에 의해서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 단순한 동글뱅이가 여기서는 약간 명암을 표시를 해주니까 입체로 느껴졌잖아요. 느낌상. 즉 사과처럼 느껴졌다 이거야. 얘는 단순한 평평한 동글뱅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여기에서 나온 이 빛들도 여기에다가 상을 맺을 적에 흑백으로만 본다면은 밝고 어둡고 그러한 차이가 이 물체의 형상을 만들게 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쪽 화면상에 밝고 어두운 이 물체의 형상이 맺어지게 된다면은 이제 밝고 어두움에 따라서 명암이 달라질 수 있는 감광지를 여기에다가 놓으면은 그 감광지에 이
이 물체의 밝고 어두움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이 물체의 실상을 사진으로 얻을 수 있겠다 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떠오른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다가 감광지를 놓을 것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죠. 감광지 단순히 종이에다가 감광제를 이렇게 칠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놓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인데 그것으로 상업화하기에는 너무 허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름이란 것을 고안을 했어요. 필름이란 것이 무엇이냐면은 셀룰로이드라는 일종의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인데 그것을 아주 얇게 만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구부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도까지 만든 플라스틱 셀룰로이드에다가 감광제를 발라 놓았어요. 그것이 바로 과거에 봤던 필름 사진이거든요. 그 필름 사진은 다시 말하면은 셀룰로이드라는 아주 얇은 플라스틱에다가 감광제를 칠해 놓아 가지고 그 감광제에 햇빛이 닿으면은 햇빛이 센 곳은 더 하얗게 되어지고 햇빛이 약한 곳은 더 어둡게 되어지는 이러한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물체의 상을 사진으로 만들 수 있게 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감광제 있죠? 감광제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포지티브 감광제가 있고 또 하나는 네거티브 감광제가 있는데 포지티브 감광제란 것은 빛이 밝게 들어오면은 밝은 그 빛을 받는 하얗게 되어지고 빛이 적게 들어오면은 좀 더 덜 하얗게 되어지고 빛이 아예 하나도 안 들어가면은 새까맣게 있는 그러한 감광제를 포지티브 감광제라고 해요. 그러면 네거티브 감광제는 그 반대야. 네거티브 감광제는 빛이 강하게 들어가면은 오히려 강하게 들어간 그 부분이 새까맣게 되어져 버리고 빛이 적게 들어가면은 덜 새까맣게 되어지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하얗게 되어지는 그러한 감광제를 네거티브 감광제라고 해요. 그러면은 설명의 편의상 저는 여기에다가 포지티브 감광제를 놓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좀 전에 보았던 동영상에서 스크린 위치 있죠. 그 스크린이 있는 그 위치에다가 무엇을 설치해 놓았다고? 포지티브 감광제가 칠해진 필름을 설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체에서 온 빛들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겠지요. 왜 그래? 여러분들 사람 초상화 그릴 때도 어때요? 콧구멍은 어둡잖아요. 초상화 흑백으로 그려놓은 거 한번 봐보세요. 콧구멍은 어둡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물체에서 방출되는 그 빛들은 점마다 각자의 광의 세기가 다르거든요. 물론 꿈의 용복으로 같을 수도 있고. 여기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과에서 반사된 빛을 본다면은 여기에서 반사된 빛은 밝을 것이고 여기에서 반사된 빛은 좀 덜 밝을 것이고 여기에서 반사된 빛은 더 덜 밝을 것이고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필름에다가 이 물체로부터 온 광선들을 밝은 정도에 따라서 필름이 전부 다 그 빛의 세기에 의해서 필름의 뭐가 바꿔져? 명암이 바꿔져요. 밝고 어두운 부분에 의해서 물체의 상이 형성이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스크린을 놓는 위치에 필름을 놔가지고 사진을 얻는 것이 과거 방법들이었는데, 요즘에는 필름을 쓰는 과거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거의 뭘 사용해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즉 디카에서는 여기 스크린 위치에다가 무엇을 두게 되어지냐면은 이미지 센서를 두게 되어져 있어요. 이미지 센서로서는 좋은 예로 CCD가 있고 또 CMOS라는 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CCD나 CMOS나 둘 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보세요. 이 CCD나 CMOS가 빛을 받으면은,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어떤 빛이에요? 물체로부터 나온 빛이요. 그러한 물체로부터 나온 빛을 CCD나 CMOS가 받게 되어지면은, 거기서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전자가 튀어나온 현상을 이용을 해요. 여러분들, 광전 효과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빛을 쏘여주면은 전자가 튀어나온 그 효과가 광전 효과예요. 그런데 그 광전 효과는 빛의 세기가 셀수록 전자가 더 많이 튀어나와요. 다시 한번, 광전 효과에서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물체에서 전자가 어때? 더 많이 튀어나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물체로부터 빛을 받으면은 이미지 센서에서 전자가 튀어나온 현상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한 빛에서는 전자가 소수 튀어나오고 강한 빛에서는 전자가 다수 튀어나오는 것을 무엇로 바꿔주냐면은 전압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진법으로 바꿔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로 필름이라는 것은 물체에서 빛이 강하게 온 부분은 더 하얗게 되어지고 빛이 강하게 오지 않는 부분은 덜 하얗게 되어지고, 그 명암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사진을 만들잖아요, 필름에서는.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어떻게 해? 물체로부터 빛이 나오면은 그 빛을 이미지 센서인 CCD나 CMOS가 받아가지고 무엇을 방출시켜? 전자를 방출시킨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방출시킨 전자가 많다 그 말은 빛이 밝다, 전자가 튀어나온 전자가 작다 그 말은 빛이 덜 밝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전자의 많고 작음이 명암의 차이로 나타나지죠. 고로 그 전자가 얼마만큼 튀어나왔는가를 전부 다 컴퓨터가 알아내죠. 즉 이 이미지 센서의 어떤 부분에서는 전자가 얼마만큼 나왔고 어떤 부분에서는 전자가 얼마만큼 나왔고 그것을 컴퓨터가 알아낸단 말이에요. 물론 디지털 카메라 속에는 작은 컴퓨터가 있죠. 제가 말한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고 게임을 하는 그 컴퓨터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기계를 저는 컴퓨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필름이나 이미지 센서가 상을 맺어가지고 사진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러한 상을 얻다가 기록을 해 놓거나 저장을 해 놓게 되어지면은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것을 현상하고 인화해서 우리가 최종 사진으로 받게 되어지는데,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대로 메모리에 저장되면 언제든지 내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프린터로 뽑아낸다거나 더 정밀하게 하고 싶으면 사진관에 가서 이것을 좋게 뽑아달라고 하면 되죠. 그래요. 오늘 많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어떻게 해서 렌즈에 의하여 형성된 실상을 사진으로 만들어내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만 아는 걸로 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